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정묘기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종목들 수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사를 도와주실 수사관 두 분은 토마토 투자자문 박한샘 운용역, 토마토 투자클럽 김대복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인트론 바이오, 두 번째 용의자 베이직 하우스, 세 번째 용의자는 에이블 CNC. 이 용의자 하나씩 불러내서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인트론 바이오, 그의 알리바이는 바이오주 옥서 가리기, 강한 종목에 집중. 네, 인트론 바이오 6일째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운용령님께서도 이 바이오주 중에서 인트론 바이오를 우구로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수사관의 입장에서 네. 이게 이제 옥석을 가리는 무엇보다 증거주의 중심으로 봤을 때 옥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미 그거에 대한 다 누렸다. 면죄부를 다 이미 받고 주가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 가격에서 이게 또 더 올라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봤을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증거 자료로는 이 주식이 이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못 올라갔다 이런 논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주관적이죠. 수사관으로서 가질 수 없는 태도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4,000원에서 8만 원까지 20배가 올랐어요. 지난 3년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은 박테리오 파지가 중국과 빅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핵폭탄급 파괴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고 보이지만 먼저 체포하는 증거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은 어떻게 본다면은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지난 6개월간 누적 매집입니다. 네. 기관 전체가 78만 주를 매집했어요. 네. 그 다음에 외국인이 14만 주, 개인이 100만 주 가까이 팔았습니다. 특히 연기금하고 국가 단체들 그리고 증권사, 투신사 집중적으로 베팅이 됐는데 재미난 거는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1,000억이 나와도 12배가 부풀려진 거잖아요. 네. 근데 참 놀랍게도 매출액이 100억 원이에요. 네. 그리고 1년에 영업이익이 5억 원입니다. 그래서 세금 빼고 세금 내면 3억 원에서 2억 원을 벌어요. 네. 그러니까 100억 원어치 팔아가지고 2억 원 남는 회사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초창기에 이 회사에 들어간 기관이라든가 이 회사 설립자라든가 이런 사람분들은 1,000억에서 2천억씩 지금 다 벌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 이거 못 판다는 얘기죠. 여기서 누가 하나 팔기만 하면 누가 이거 받아줘야 되는데 기관들이 아까 보셨다시피 80만 주 가까이 샀죠. 네. 그러면 지금 최근 들어서 6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에 샀으니까 평균 7만 원 잡고 그럼 77이 49 혹은 78이 56, 560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저거 갖고 5천억 원어치 못 받아주죠. 저런 주식은 전형적으로 그래서 시한폭탄 돌리기 종목이라고 그러는데 네. 터는 방법은 있어요. 호재가 나왔을 때 오버슈팅이 나가면서 그때 털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인트론 바이오 같은 종목을 우리 용의자 여기에서 최근 한 달 사이에 가장 임팩트 있는 용의자가 아닌가 네. 체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인트론 바이오 5은 맞긴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체포의 의견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대복 전문가님께서는 인트론 바이오 이 용의자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인트론 바이오. 네, 저는 옥이라고 보고요. 그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트론 바이오는 우리가 그 글로벌 시장에서 슈퍼박테리아의 최고 선두주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특히 이제
이 회사가 SAL 200이라는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지금 현재 그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 메이저들의 그 황색 포도 상구분이라는 MRSA 그 시장이 지금 현재 특허가 만료되는 이런 시장 흐름인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표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최근에 글로벌 시장이 동물 이제 사료 여기에 이제 그 첨가하는 첨가제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항생제를 축소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박테리오파지가 항생제의 어떤 대체제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쪽의 시장의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많이 올랐다는 이유,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발산이 나왔기 때문에 과매수 영역에 진입됐다는 점, 이 점이 이제 체포가 아니라 위험으로 분류하는 이유인데 첫 번째 제가 제시한 근거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MRSA 치료제 시장인데요. 치료제 시장,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황색 포도 상구군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이 지금 현재 그 만료가 임박해 있다. 그래서 자이복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체 시장의 35%인데 이미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큐비신이라는 거, 머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올해 만료가 됩니다. 이 두 개가 6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이 회사가 그 SAL 200이라는 지금 현재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국내 식약청에서 1월 달에 지금 이미 이상 전 단계를 그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일본에 이제 그 메이즈 세이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일상을 만들고 나서 라이센스 아웃을 했을 때 7조 5천억 달러 이것으로 지금 현재 라이센스 기술료를 받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이제 그러한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주가의 흐름들 동향을 표를 보면 최근에 이제 5만 원 하던 주식이 60일선의 지지를 받고 나서 강하게 발산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82,900원까지 강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시장의 선두주자이긴 하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히려 지금 따라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충분하게 가격 조정이 나온 5만 원대 정도까지 가격 조정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석방에 가까운 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트론 바이오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수사관의 의견이 조금 엇갈렸습니다. 일단 박테리오파지의 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고요. 또 바이오주 중에서 오기긴 오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수사관 모두 같은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좀 고점에서 팔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시한폭탄 돌리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단기 과매수 영역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지금 따라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용의자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체포의 의견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트론 바이오, 체포와 위험 사이에서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베이직하우스, 그의 알리바이는 저점 확인 후 반등세 지속, 매수 유효. 네, 중국 소비주들 오늘장에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베이직하우스도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가 오늘 6%대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정말 매수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상당히 알리바이는 근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무엇보다 저점 매수, 이게 이제 찍고 지금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이걸 갖고 매수가 유효하냐 안 하느냐의 부분은 이제 알리바이가 아니라 이건 이제 추측인데 저는 수사관의 입장으로 봤을 때 베이직 하우스를 객관적 입장에서는 체포를 하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렇지만 실제 이런 종목들은 체포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은 조금 더 매매로서는 적합하다라고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험이냐 아니냐의 부분인데 좀 애매모호한데 과감하게 체포하는 것은 추세적 측면에서 체포이지 단기적 측면에서는 조금 위험 종목군으로 봅니다. 네. 먼저 이유로는요. 베이직 하우스 한번 분기 실적입니다. 분기 실적을 잠깐 보면, 그러니까 체포라고 제가 하는 이유를 분명히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매출액이 2014년도 9월 달 1,000억, 2012월 달에는 1,900억, 이번 연도는 1,600억, 1,100억, 1,200억. 지금 이렇게 이제 앞두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2015년도 하반기부터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1,000억 팔아갖고 11% 손해 났어요. 130억. 그 다음에는 1,258억 팔았는데 매출이 늘었는데 더 손해가 더 많이 났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전문용어로 이제 우리가 땡처리, 밀어내기 혹은 뭐 재고 정리, 실패 이런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저런 부분이 쉽게 해소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베이직 하우스는 이랜드가 현재 재무 리스크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재계 그룹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 매각도 실시하고 있고요. 네. 회사 내로 저것도 하고 있죠. 직원 구조 조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것이 사실 캐시카우 역할을 했는데 그 부분을 못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랜드 자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적대적 M&A를 통해서 그동안 성장해왔던 이랜드 그룹이 그룹 전체에 리스크가 있는 거죠.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이번에 밥캣 상장한다고 5년 전에 인수했다가 위기한 두산그룹. 그다음에 이제 뭐 동양그룹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이랜드 그룹도 상장은 안 했지만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형태예요. 이런 주식이 급등이 나오는 때는 즉 알리바이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점 확인 후 반등세 지속 매수 유효 이것이 적용이 되려면 네. 지금 미국에서 금리가 동결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죠. 네. 심지어 동결에서부터 인하론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처럼 마이너스 금리로 가야 된다. 만약에 금리를 안 올리고 그러다가 이제 금리를 갑자기 미국이 내려버린다 다시 정책 금리를 그러면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는 수직 상승하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미국 금리하고 반드시 연결해서 봐야 되는 종목인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모른다고 보고 네. 봤을 때 현재 이 주식은 저는 체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네. 판단됩니다. 네, 베이직 하우스 일단 추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체포의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김대복 전문가님, 베이직 하우스 이번에도 체포의 의견이 먼저 제시가 됐습니다. 김대복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도 결론적으로는 체포 의견 제시합니다. 베이직 하우스요. 네, 베이직 하우스는 실질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과매도에 따른 어떤 반발 매수, 저점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보겠고요. 국내 기업들, 국내 사업들이 굉장히 아주 지금 현재 나빴습니다. 그러면 극도로 나빴던 게 지금 현재 2014년도, 15년도 오면서 극도로 나빴고 그 나빴던 것이 이제 2016년도 오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법인에 대한 매출, 여기에 대한 확대 기대감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사가 그러면 중국 법인은 기본적으로 매출이 2014년도나 2013년도처럼 강하게 상승해 가지고 갔느냐? 그건 아니다. 예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자사 브랜드 베이직 하우스라 지금 이제 마인드 브릿지 같은 경우에 높은 원가율 그리고 비용 부담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이런 흐름들이 나왔고 특히 이제 중국의 소비가 축소되는 이런 시장 흐름이 2015년도에 나왔는데 같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부담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바닥인 7,400원대에서 반등 시도가 나와서 지금 현재 21선 돌파하고 61선까지 돌파하는 시장 흐름이 나오니까 추세의 전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종목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 견조하게 가고 있는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이런 쪽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구조적인 구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도 그렇다 이렇게 보면 이 종목은 그러한 의미에서 체포하겠는데요. 일단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표를 보면 국내 법인과 중국 법인의 어떤 비교한 영업이익의 흐름인데요. 실질적으로는 2015년도에 국내 기업의 그 영업이익이 극대로 그 적자폭을 확대하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적자를 아주 극도로 확대했기 때문에 오히려 2016년도에 가면 적자폭이 축소되는 구조적인 조정이 나올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겠고요. 두 번째 이제 우측에 있는 표를 보면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인데 중국 시장이 2013년도부터 매출액이 꺾이기 시작해서 14년도, 15년도 오면서 매출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은 다른 지금 현재 그 회사들, 의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해외 법인들의 시장의 성장세가 꾸준하게 했던 반면에 이 부분은 중국에서도 여전히 약세 흐름이었다. 결국은 이제 이 흐름이 중국이 만약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돌아서서 다시 지금 현재 2016년도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14년도 고점이나 15년도의 영업이익을 회복하는 데는 부담이다 이렇게 보면 당시 국내 시장의 지금 현재 점유율 그리고 국내 시장에 부진했던 부분들이 해소된다고 해서 위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이격 과대에서 61선을 회복하는 자리, 이 자리는 기술적인 임계점이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사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축소하고 1분기 실적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여타 지금 현재 환율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지금 현재 다른 우리 회사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봐서 이 종목을 과감하게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직하우스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수사 간의 의견이 서로 일치했습니다.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제시가 됐는데요. 일단 그동안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던 이랜드의 재무 리스크 그리고 자산 매각 중인 부분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매출이 큰 용의자인데요. 현재 중국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요. 또한 기술적인 반등의 한계 구간이다. 반등할 때마다 현재는 매도를 해야 하는 시점이고 조금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베이직하우스 두 수사관 모두 체포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베이직하우스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에이블 CNC. 그의 알리바이는 1분기 턴어라운드 기대감, 화장품주 반등세. 네, 화장품주 오늘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리바이대로. 자, 에이블 CNC도 최근 빠르게 상승했고 오늘 한 6%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 용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알리바이트라네요. 네. 알리바이를 알리바이, 근거로 네. 이 종목을 한번 증거 자료부터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다감사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알리바이 자체가 턴어라운드를 기대한다. 화장품주 반등이다. 이런 알리바이를 냈어요. 턴어라운드를 기대한다는 건 알리바이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에 근거해서 저는 석방을 할 텐데요. 네. 그 증거에 대한 보충 자료는 이 주식은 이제 실적은 후행 지표고 매수는 선행 지표죠. 외국인들 이 7만 원에서부터 1년 반 사이에 15,0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70% 넘게 75% 넘게 하락했죠. 네. 그리고 최근 2년간 옆으로 누운 상태였고, 근데 재미난 것은 외국인 누적 매매 흐름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게 이제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전후일 때 재매집을 시작하죠. 매집이 과거에 2만 7천 원, 8천 원까지 지금 완료된 상태예요. 1차 매집을 바닥권 떼서 지난 6개월간 잘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이 주식이 3만 5천 원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석방하는 흐름, 실적의 선행에서 수급이 먼저 움직였다. 네. 그리고 떨어질 때도 실적보다 수급이 먼저 떨어졌거든요, 종목이. 네. 그렇기 때문에 선행 하락, 선행 상승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석방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대복 전문가님께서는 에이블 CNC 용의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석방해도 될까요? 네, 아닙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포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1분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회사의 실적은 12월 달, 그러니까 4분기가 좋고 1분기가 최악이라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 작년 2015년도 1분기의 실적이 적자였습니다. 당연히 올해 기조로 가면 흑자가 나는 것은 당연하니까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다. 또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보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나는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지금 현재 지금 체포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과한 매도 영역에 진입했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근거자료 간단하게 보면 지금 4분기의 실적이 좋았죠. 지난해 4분기도 실적이 가장 좋았습니다. 2014년도에도 가장 좋았고 2015년도에 적자가 났기 때문에 1분기에 2분기 실적이 흑자가 나는 건 좋지만 4분기 실적과 비교하면 매출액도 줄고 영업이익도 대폭 줄어들 10분의 1로 줄어드는 이런 시장 흐름입니다. 이것이 그냥 기대치에 의해서 좋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비교 주가 하나 보겠습니다. 에이블 CNC와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한국 화장품 제조를 보면 화장품 관련주들은 금년도 들어서 전부 다 급락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화장품 시장은 작년에 지나치게 최근 4, 5년 동안 상승했던 부분을 성장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고 지금 현재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에이블 CNC가 가장 먼저 조정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돌아서는 건 맞지만 전체적인 이런 시장 흐름으로 볼 때 이 종목은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는 지금 현재 매수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보유한 자리에서 청산하는 자리다. 따라서 이 종목은 저는 체포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블 CNC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수사관의 입장이 서로 완벽하게 엇갈렸습니다. 자, 일단 수급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 에이블 CNC의 턴어라운드 기대감 가져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석방의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매출과 실적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많이 올라와 있다. 단기 과매수 영역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체포의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에이블 CNC 석방과 체포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3명의 용의자 알리바이를 수사해봤습니다. 박한샘 운용정님께서는 에이블 CNC 석방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용의자 얼마로 한번 가격 책정해 볼까요? 네, 목표 가격은 33,000원이고요. 현재 가격 대비 2만 약간 시장 밀리고 있기 때문에 25,000원 전후 매집. 손절가 짧게 잡겠습니다. 28,000원 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복 전문가님께서는 아쉽게도 오늘 석방의 의견을 준 용의자가 없었습니다. 네, 용의자와의 오늘 수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